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레오파드 에코만 좀 많이 키우시는지 아시잖아요. 하지만 샵에 와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. 저는 레오파드 에코 다음으로 좋아하는 종이 리키애너스 게코라고 좀 커지는 종류의 가장 큰 뉴칼레도니아 게코죠. 그 리키애너스를 좀 많이 키우는데, 제가 샵에서 리키애너스를 좀 분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여쭤보셨던 점이나 뭐 이런 것도 유튜브에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찍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키애너스 게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싸납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. 혼자 찍어서 보시면 여러분들, 저희 애들은 굉장히 순하죠. 절대 저를 물지 않고요. 핸들링도 자유자재로 잘 됩니다. 근데 뭐 사실 저는 싸나운 리키애너스 게코를 거의 본 적은 없는데, 제가 그래도 리키애너스 게코를 한 15쌍 정도 GT로만 지금 브리딩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좀 큰 게 좋아서 이 GT로 주로 브리딩을 해요. 근데 좀 너무 싸납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저는 사실 아기 때부터 축양해서 이렇게 키워온 애들도 많고, 이 레드바 같은 친구는 제가 아기 때부터 키워온 친구예요. 보시면 이 채로 들게요. 그냥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기 때부터 키워온 녀석인데 엄청 순하고 싸납지 않아요. 근데 제가 리키애너스를 키워본 결과 좀 어떻게 순하게 키울 수 있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 하거든요.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이 리키애너스 게코 제가 브리딩을 직접 해서 축양해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킵을 할 녀석들인데, 키우는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, 다른 뭐 레오파드 게코나 크레스트 게코는 물면은 사실 사람한테 중상을 입을 정도로 강하진 않거든요. 뭐 물론 레게는 치약력이 좀 세서 피가 좀 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, 근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. 저도 리키애너스 게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, 큰 애들은 정말 뭐 크니까 이 정도만 하거든요. 정말 큽니다. 보세요. 이게 얼마나 감이 오시나요? 엄청 커요. 엄청. 제 주먹이 요만한데, 그죠? 이런 아이가 진짜 진심으로 저를 물거나 공격했을 때는 굉장히 아프거나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리키애너스 게코는 순하게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고,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공유하자면, 일단은 저는 은신처를 여러분들 거의 두지 않습니다. 베이비 시기 때부터요. 보시면 거의 평야 아무것도 없죠. 여러분들, 이렇게 아이들이 숨을 곳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좀 순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 클러치 때부터 같이 키웁니다. 그럼 이렇게 서로 터치에 좀 둔감해지면서, 보시죠 여러분들,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막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. 그죠? 이게 사람 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간단하게 생각해서. 이렇게 터치에 좀 둔감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거의 그대로 갑니다. 여러분들, 그래서 이 베이비 때 저희 사람도 조기 교육이 또 유아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파충류도 동일하다 생각해요. 여러분들. 그래서 은신처를 조금 없애주시고 이렇게 약간 평야 지역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, 이런 친구들은 레드바고요. 다크모퍼라고 또 어두운 타입의 리키애너스 게코가 좀 있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요. 그냥 이렇게 뭐 해주면 그나마 이렇게 코르크보드 같은 정도, 그리고 분해생물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키우면, 절대 저는,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 하악질하는 리키애너스 게코 보잖아요. 쇼츠나 뭐 이런 데서.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. 제가 브리딩을 그래도 1년에 한 30-40마리는 뽑는 것 같은데, GT로만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.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. 무념무상, 그냥 만지면 만지는 겁니다. 사실 여러분들, 강아지도 사람이랑 키우려면, 같이 살려면 어느 정도 걔네도 타협을 봐야죠. 뭐 물지 않는다던가 짖지 않는다던가, 그렇죠? 파충류도 똑같다 생각합니다. 얘네들이 뭐 사실 좀 불안해하지도 않아요. 솔직히 뭐 문신체 없다고. 다만 순하게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는 리키애너스 키우는 중이고요. 이쁘죠 여러분들? 저희 리키애너스 게코들 너무 순해요. 너무 순해.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슨 GT가 싸납다는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. 뭐 아일랜드는 덜 싸납고, 그런 건 없습니다. 여러분들, 강아지 생각하면 돼요. 소형견이 싸납고 뭐 대형견은 안 싸납고 그런 거 없잖아요. 그죠? 여기도 다크모프는 리키애너스 게코는 사실 모프라고 불릴 만한 게 뭐 알비노가 있고 멜라닌 스틱이 있지만, 현재 시장에 풀린 거는 멜라닌 스틱 하나 정도고, 라인 브리딩 모프는 조금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레드바 바가 이렇게 붉은색이 나거나 뭐 그런 아이들도 있고, 다크모프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이 나는 친구들이 있고, 거의 두 가지 정도랑 하이컬러 이렇게 좀 화려한 친구들이 있는데, 저는 GT 계열, 좀 어두운 계열이 좀 좋아서
멜라니스틱이랑 GT계를 좀 주로 키우는 편이에요. 이런 아이들이 이제 멜라니스틱이고요. 보시면 돼요. 이게 멜라니스틱입니다, 여러분들. 어둡죠, 확실히. 이렇게 어두운 아이들이 이제 멜라니스틱이에요. 이런 아이들은 열성이고요. 분양가가 조금은 높은 편이긴 해요. 혼자 찍어서 제가 카메라 좀 조정을 하긴 해야 돼요. 네, 이런 아이들이고요. 조명을 좀 켜볼까? 조명을 좀 켤 수 있지 않나? 어떻게 켰더라? 이건가? 켰네요. 켜진 겁니다, 뭐. 하여간에. 그리고, 보시면 아시겠죠? 공통적으로, 뭐, 멜라건, GT건, 이렇게 다 개방감 있게 키웁니다, 여러분, 제가. 이런 아이가 이제 레드멜라, 좀 붉은기를 띠는 멜라니스틱이고요. 제가 키우고 있던 레드바가 우연히 햇멜라를 가지고 있어서, 잭밭으로 좀 태어난 아이들이에요. 분양가는 뭐 해외나 국내나, 굉장히 유지를 잘 하는 편이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분양가는 유지를 잘하는 파충류 같아요. 제가 입양했던 뭐 한 3, 4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. 이 엇비슷하다는 건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, 여러분들. 아잔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, 여러분들? 같은 부치르 개코의 대표적인 크레스 개코. 아잔틱은 재작년이나 뭐 2, 3년 전에 뭐 한 2, 3천만 원 했죠, 베이비가. 하지만 지금 미국은 베이비는 제가 봤을 때 잘 구하면 한 80만 원, 100만 원 사이면 좀 이쁜 애를 구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애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2, 3천만 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. 몇 배죠? 한 20배, 30배 가까이 떨어진 거네요.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. 하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잘 사왔을 때는 막 500만 원, 600만 원 이렇게 데려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시절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유지를 하는 게 대단한 편이고요. 이 리키에너스 개코의 장점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리키에너스 개코를 순하게 키우는 방법은 뭐 여건상 아기 때부터 키우신다면 은신처를 싹 다 없애시고, 그리고 키우시는 환경은 좀 어두운 환경인 게 좋아요. 어두운 환경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파업도 좀 잘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 이왕이면 키울 때 이쁜 모습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코르크 튜브나 뭐 이렇게 바크 정도만 세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두시고, 그리고 여러분들 리키에너스 개코의 이 파이어 그 조건 자체가 좀 크레스 개코랑 완전 달라요, 완전.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고온 그리고 고습이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좀 어두운 환경이어야 되고요. 어두운 환경에서 파업 자체를 좀 잘해요. 약간 카멜론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보시면 자 이렇게 좀 어두운 환경에서 파업 좀 하고, 얘도 멜라니스틱이에요. 아직 애기인데 태어난 지 이제 거의 한 3주 가까이 됐고요. 얘도 레드 멜라니스틱입니다. 엄청 이뻐요. 어이구 애기라고 조금 아직 겁이 좀 있죠.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은신처가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키우면 이제부터 싸나워지는 거예요. 조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은신처가 얘도 거의 없죠? 이게 끝입니다. 언제든 만짐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끔 해놔야 돼요, 리케너스 개코는. 얘네들도 사실 뭐 이게 이렇게 불편하시게 보실 분들이 계세요. 뭐 파충류 수목공간 없는 게 불쌍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지만,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. 오히려 없어도 잘 살고 있는 편이고, 그리고 사실 사람으로 키우는 애완동물인데 핸들링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만졌을 때 위험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라 생각해요. 강아지 고양이도 그렇게 따지면 뭐 거의 야생으로 냅둬야죠. 막 물게 하고 막. 근데 사람이랑 같이 사는 애완동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순하게 키우는 걸 베이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봐서 저는 이렇게 키우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 적응도 너무 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. 얘가 어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. 지금 타이베이, 얘는 멜라고요. 이 친구도 이제 타이베이. 그 큰 아이들은 이렇게 이게 딱 어제 나온 사이즈인데 굉장히 크죠, 리케너스 개코가. 아까 봤던 저 녀석들의 새끼입니다. 이 녀석들. 이 녀석들의 새끼예요. 느끼시나요, 여러분들? 이 조그만한 게. 네, 하여간에 그렇고요. 리케너스 개코를 좀 순하게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은신처를 좀 없애시고 저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. 너무 넓은 사육장도 좋진 않고요. 아기 때는 요 정도 사육장 유지하시다가 사이즈가 그래도 얘네는 슬슬 옮길 때가 됐어요. 요 정도 사이즈 이상이 되면 그때 조금 옮겨주시면 돼요. 엄청 순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그죠? 언제든 만짐 당해야 돼요, 얘네들. 알겠죠? 그리고 조금 평평한 곳에서 진짜 웬만하면 얘네들이 막 코르크 튜브를 막 엄청 넣고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끔씩 싸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코르크 튜브를 넣으려면 제가 상체에 또 사육장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우리 레드바 사육장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방금은 이걸 뺀 건데 보통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. 이렇게 반쪽짜리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이런 식으로. 네.
이렇게 하면 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을 해요. 그래서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고, 생각보다 키우신 분들이 너무 싸놔서 못 만지신 경우도 있고, 뭐 물리신 분들도 꽤 많다 생각해서,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팁이니까 알려드린 겁니다. 보시면 성차들도 거의 이렇게 키워요. 원신초막 없이. 이래야지 안 싸나워져요, 여러분들. 뭐 밥을 안 먹거나 그런 문제 좀 더 하나도 없고. 그리고 이제 리케너스 키우실 때 조금은 이제 좋은 점이, 약간은 고온으로 키우시는 게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. 크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크레는 뭐 한 24도 5도가 좀 적당한 온도라 보면, 리케너스 게코는 생각보다 27도 28도에서 훨씬 잘 자랍니다. 아무래도 크레스 게코는 조금 같은 서식지지만 좀 낮은 나무에 서식하고, 리케너스 게코는 조금 위에서 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고온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, 그리고 먹는 양이 일단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먹거든요. 엄청나게 먹어서 생각보다 소화를 하려면 조금 고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여간에 이제 느끼고는 그래요. 그리고 고온에서 파업을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좀 맞아서 파업을 한다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여러분들 딱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, 리케너스 게코를 좀 순하게 키우시는 분들은,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육 세팅을 하시면 된다. 좀 어두운 환경에 놓되 은신처는 크게 없고 언제든 이렇게 만져질 준비가 돼 있으면 아이들이 커서도 순하다. 보시면 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커지거든요. 이렇게 커졌을 때 싸놔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. 영신님이네?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찍고 있는데. 아 진짜? 거의 다 끝났어요. 구경해. 네, 그래서 리케너스 게코 순하게 키우는 법.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딱 하셨을 때 조금 넓게 키우시면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. 어차피 이제 끝날 때 영신이 오셨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찍을게요, 여러분들. 고생하세요.